현재 로이터 통신 등 복수의 해외 매체에 따르면 러시아는 모스크바에서 열린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대대적인 무기 판촉에 들어간 상황이며 이를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이 진두 지휘 중입니다. 러시아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천연자원을 무기화하면서 엄청난 수입을 올린 바 있는데요. 또한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러시아는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 무기 수출국입니다. 그런데 자금이 풍부해진 러시아가 뜻밖의 무기 판매에 본격 나섰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일각에서는 전쟁 중에 굳이 무기 판촉에 나선 러시아의 행보가 의외라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이번 무기 판매를 매우 중요한 기회로 생각하고 있으며 노림수가 있다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육군 2022 포럼 개막 축사에서 러시아는 소형 무기부터 장갑차와 대포 전투기, 무인 항공기까지 가장 현대적인 무기를 동맹국에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이번 무기 판매는 단순히 러시아가 무기를 판매해 돈을 벌자는 목적 이상으로 러시아의 무기를 판매함으로 해서 더 많은 국가들이 러시아 편에 서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실제 이러한 행보는 최근 러시아가 8월 말에 러시아 주도 군사훈련을 앞둔 것과도 맥락을 같이 합니다. 이 훈련에는 중국과 몽골을 비롯해 심지어 쿼드 멤버인 인도까지 참여하면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인도 입장에서는 우방인 러시아가 초대해 훈련에 참여하는 것이지 중국은 상관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봤을 때에는 이념을 달리하고 평화로운 인도태평양 전략을 함께 가져가는 쿼드의 인도가 러시아와 중국이 주가 되는 군사훈련에 참가하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쿼드의 인도가 느닷없이 이 훈련에 참가했으니 러시아의 노림수는 분명히 통했으며 서방 복수의 채널에서는 우려를 더하고 있는 등 미국 동맹의 흔들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또한 현재 유럽에도 러시아는 유럽과 밀당을 하며 천연가스 공급을 풀었다 잠궜다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유럽 국가들이 30에서 50%가량 러시아의 자원을 의지하기에 이번 겨울이 치명적인데 이러다 보면 일부 국가가 견디지 못하고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받는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 역시 서방과의 동맹을 흩어버리고자 하는 러시아의 행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러시아 방위산업 전시회도 푸틴까지 나서 연설을 하며 다른 국가에 어필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무기를 사는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우방에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군사 전문가들이 러시아산 무기를 신뢰성과 품질, 고효율성 측면에서 높게 평가하고 있다라고 장점을 언급했고 특히 이들 무기는 실제 전투에서 작전에 활용된 적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전투작전이 어떤 것인지 직접적 언급은 없었으나 은연중에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침공을 자국산 무기 판촉에 활용했다는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실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포획한 무기를 깔아놓고 무기 판촉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 측은 전쟁 중에 다수의 우크라이나 무기를 포획했으며 러시아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 했고 우크라이나 무기 중에는 M777 곡사포나 제블린 같은 미국산 무기들도 일부 눈에 띄었다고 전해집니다. 따라서 러시아 당국은 우리가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홍보에 열을 올리면서 러시아제 무기를 구입한다면 그 국가들은 국방력이 급상승하게 된다고 어필하는 것이고 나아가 러시아와 군 무기 수출입을 하다 보면 군사 동맹도 맺을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입니다. 중국이 최근 미국의 혈맹이나 다름없는 남태평양 솔로몬 제도와 군 안보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이렇게 러시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이제 반서방 행보가 지속되는 모습이 포착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맥락 가운데 러시아는 한 가지 불길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인데요. 미국 주요 매체 CNN은 한국을 언급하면서 관련 사안이 심상치 않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러시아의 이러한 군사 무기 전시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소 냉랭한 반응을 보인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전세계 군무기 수출 2위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으로 많이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다는데요. 우선 러시아가 대대적으로 무기 엑스포까지 하며 푸틴까지 등장해 무기를 판매하려고 합니다만 실제 최근 러시아 무기 판매는 급격하게 줄어드는 양상을 보인다고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말합니다. 서방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이번 우크라 침공으로 인해서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고 언급하는데 초반에 대다수의 국가들 심지어 서방에서조차 전쟁은 2-3주 안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총알 한 발 발사하지 않고 강제 병합했기 때문에 비슷할 걸로 본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현재 러시아가 상당 부분 점령을 한 건 사실이지만 최근 근황을 보자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보급 창고를 타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러시아 병창과 보급이 마비가 되며 크림반도를 다시 탈환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헤르손 등 일부 지역에서는 러시아가 퇴각하며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황이 등장한 것이죠. 즉 러시아가 서방의 첨단 무기 등에 밀려나가며 9세대 무기가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도 전장 초반보다 훨씬 미국산 무기를 잘 다루게 되었고 실력이 늘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반면 러시아 군부대의 대표격인 기갑부대는 제블린에 그대로 나가 떨어지는 모습이었으며 미국과 터키 등에서 동원된 드론 등은 러시아 부대를 휘저으며 효율적인 전쟁을 가속화시킨 것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최신식인 러시아의 T-14 탱크를 투입 안 하는 이유가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가장 비싼 탱크를 전장에 투입해봤자 대전차 미사일 등 가성비 무기에 너무 쉽게 당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군 무기가 무조건 성능이 좋지 않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가지 무기들이 90년대 플랫폼을 벗어나지 못하고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진 것도 원인이라고 진단합니다. 게다가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무기가 실전에서 사용되었다며 장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세계 경찰이며 실시간으로 전 세계 곳곳에서 전쟁하는 미국에 비해 턱없는 실전 경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미국 CNN은 다름 아닌 한국이 세계 4강의 군수 판매 국가로 떠오른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맥락은 기존의 판매국들에게 다양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진단하는 모습인데요. 러시아와 심지어 미국까지 한국의 군수물자 판매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한국의 군수물자는 러시아와는 달리 AS가 매우 좋다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설령 성능이 괜찮아 물건을 팔더라도 그 다음에 후속 조치가 매우 떨어집니다. 한국에서도 불곰 사업으로 받은 각종 군 물자가 제대로 정비와 부품 공수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물건 납품 이후에 지속적으로 나라가 정비와 업그레이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인도의 경우를 들자면 인도는 러시아와 우방이며 러시아 무기도 도입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번 전쟁에서 한 가지 러시아 무기에 대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장면이 등장했는데 인도가 배치하는 지대공 방어 미사일 S-400 등이 현지에서 레이더 성능이 떨어짐을 확인한 것입니다. 미 군사 매체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공군이 활약한 이유 중 하나는 러시아 레이더 성능 저하라며 특히 지대공 방어 미사일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정황도 다방면에서 파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인도는 이 미사일 방어 체계를 운용하면서 AS 문제도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인도에 납품한 자주포 K9이 맹활약하며 추가 주문을 받은 상황입니다. 인도의 기갑부대와 중국을 대응하는 국경부대에 조직적으로 배치되고 있고 크게 만족하고 있으며 특히나 한국의 AS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어 인도 국방부가 극찬하는 상황이 나온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이제 과거와는 달리 다양한 국가들의 선택지가 훨씬 넓어진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한국이 무기 판매고를 올리면 미국이 경계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는데요. 그러나 놀랍게도 CNN은 오히려 미국은 한국이 이렇게 군수물자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에 대해 크게 고마워하며 한국이 군수물자를 더욱더 생산하도록 독려한다는 방침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도 현재 공급망 마비로 인해 반도체 부족으로 제블린 및 일부 장비 생산이 지연되고 있으며 당장 러시아 국경에 폴란드의 패트리어트조차 수년간 공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도 자신의 비즈니스는 중요하지만 당장 러시아 위협으로부터 우방을 지켜야 하는데 이때 한국이 나서서 폴란드와 25조 원가량의 초대형 빅딜을 해주니 고맙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은 차고 넘치게 무기 주문이 많기 때문에 한국의 무기 판매고도 거의 영향을 안 준다고 합니다. CNN은 한국이 가성비 무기를 운용하며 전세계 무기 판매고의 메이저리그에 들어갔다고 설명하면서 앞으로 호주, 폴란드 등의 빅딜이 몇 개만 더 생기면 5위권으로 진입이 현실화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한국의 무기 판매로 인해 자신들 무기까지 판매고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 FA-50의 경우 F-35 훈련기로도 활용되어 록히드 마틴사는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의 판버러 에어쇼에도 록히드 마틴 부사장이 함께 FA-50 판매하는 데 힘을 보탰는데 이는 한국이 미국산 장비가 더 잘 판매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F-35 운영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바로 구매하기보다는 FA-50을 구매했다가 추후 필요한 시기에 F-35를 운용하는 것이 미국 입장에서도 추천해주는 방법인 것이죠. 이처럼 이런저런 맥락 가운데 러시아는 이제 한국에조차 쫓기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또한 다른 한편에서는 중국도 러시아 베이스다 보니 무기 판매고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막상 미군을 상대했을 때 게임이 안 될 수 있으며 전자전부터 패배하고 들어갈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실제 미국이 펠로시 의장 대만 진입 시 전자전을 펴고 중국이 해당 항공기를 추적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중국도 러시아와 같이 방산 시장에서 그 입지가 다소 축소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막상 러시아는 무기 판매를 추진하나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취약점이 드러난 상황이며 한국과 같은 가성비 무기의 대체제 국가가 등장하며 무기 판매고가 급속하게 줄어드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주 국방을 실현하던 한국은 자신도 모르게 세계 메이저 무기 수출 국가가 된 국면인 것입니다. 트래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